안녕하세요. 황인선입니다. 오늘은 실전 스토리텔링의 방법론 그 세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세 가지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2부에서는 이 세 가지를 종합한 매거진식 스토리텔링 구축 기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스토리텔링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인물의 선택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실전 스토리텔링에서 우리가 연작사진으로 스토리를 전달하죠. 보통 사진가의 기본적인 생각, 상상 또는 느낌 이런 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사진으로 전달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진가에게 그러한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자료 주소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화나 또는 소설이나 이런 스토리가 있는 것들을 보시다 보면 10분간의 이야기를 갖다가 책 한 권으로 엮어낼 수도 있고요. 또는 90분짜리 상업 영화로도 만들어낼 수도 있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인식하시는 범위 내에서 그 프로젝트를 갖다가 사진적으로 어떻게 완성해낼 것이냐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럼 왜 사진가들은 포토스토리 또는 포토에세이 아니면 거대한 담론의 다큐멘터리 사진을 찍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노력하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결국 사진은 한 장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장이 모여서 내가 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이야기를 구축하는 것. 이게 이제 기본적인 사진가들의 이야기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아마추어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아마추어들도 개인전을 하거나 사진집을 엮어내시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연작 사진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만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 방법에 대한 것들을 하나씩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스토리를 그럼 어떻게 찾느냐? 첫 번째, 개인적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들, 나의 느낌, 내가 바라보는 세상. 그래서 동일한 사건이라도 어떤 방향에서 바라보느냐에 대해서 따라 전혀 다른 사진이 나온다는 얘기죠. 많은 사진가들이 같은 사건을 또는 같은 어떤 일에 대해서 바라보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전쟁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전쟁터에서 총을 쏘고 포탄이 터지고 거기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보여주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집에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난 그 식탁, 그러니까 다 먹지 못한 밥이 있고 유리창은 깨져서 식탁 위에 나뒹굴고 바람이 불어서 커튼이 들쑥날쑥하는 장면을 찍어가지고 전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이거는 이제 개인적 관념에서 바라보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스토리를 찾는 방법은 화제가 되는 것들, 트렌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현대 대중들의 어떤 의식 또는 성향, 생활 양식, 그 다음에 산업에 따른 다양한 것들, 즉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 사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팬데믹 사태가 있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랬을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렇게 예측하는 경우도 있고요. 현재 삶에 대해서 고달파하는 사람들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죠. 이거는 이제 트렌드를 바라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 트렌드를 찾기 위해서는 책이나 영화 또는 방송 또는 포털 이런 데에 일어나고 있는 흐름들을 인식하실 필요가 있죠. 결국은 스토리를 찾기 위해서는 개인적 경험 또는 현 대중,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트렌드를 읽을 필요가 있다고 요약해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트렌드를 찾는 방법은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하는 거는 네이버의 데이터 랩이라는 것이 있는데,
데이터 랩에 들어가셔서 본인이 뭔가 흐름 자체를 읽고 나서 그 흐름에 대해서 어떤지, 실질적으로 어떤지를 비교하는, 즉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 흐름들을 알아볼 수도 있고요. 밑에 제가 도메인을 넣어놨습니다. 아니면 뭐 네이버에서 검색하셔도 되고요. 이거 말고 또 이제 일일 중에 SNS에서 가장 회자됐던 것들을, 뭐 최근 3개월간 회자됐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업 하셔가지고 사진적 소재로 취합하실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스토리 찾기가 끝났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스토리 자체, 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동시대를 살아가는 부분을 작가적 시점에서 어떻게 보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이건 이제 언론 지상에 오르내리는 것 또는 SNS에 오르내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캐치하는 이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으로 스토리를 말하는 방법이죠. 자, 소재를 찾았어요. 스토리를 어떻게 구축할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포토 스토리는 사진을 모아놓은, 그냥 사진을 여러 장 모아놨다 그래서 그게 스토리가 되는 건 아니죠. 포토 스토리는 주제를 갖습니다. 그래서 스토리 안에 개개인의 사진들이 하나의 전체적인 중점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즉 파편화된 게 모여서 하나의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예를 들면 구슬을 꿰서 목걸이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슬 하나하나가 모여서 목걸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가지셔야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타이틀로 주제를 한번 실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에 대하여 또는 뭐뭐의 하루, 무엇으로부터의 장면 등등 여러분들이 가제를 한번 이렇게 붙여보는 거죠. 가제를 붙여보시고 그 가제에 필요한 부분들을 사진을 어떤 식으로 담을 것인지, 결국 이런 타이틀을 가진 사진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담아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 것이냐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물론 이제 그냥 줄거리나 중심이 된 메시지가 없다 그러면 그냥 사진가의 관찰이에요. 바라봄일 뿐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라봄의 기록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마추어들은 바라봄의 기록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일부 아마추어들 중에서도 전시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떤 스토리 또는 주제에 중점을 두고 세상을 바라보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작가의 포트폴리오 중에 버너라는 그 미국의 다큐멘터리 작가의 도메인을 좀 열어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다 보면 이 첫 번째 사진은 케냐 출신의 그 와치라라는 사람이 이제 그 뭐랄까요, 미국 시민이 되는, 즉 이민성의 어떤 그 인터뷰를 통과해서 그 시민으로서의 어떤 그 비자를, 시민권을 받는 그런 순간을 조명한 그런 사진이고요. 또 하나의 사진은 이제 경찰관이 그 총격전에서 사망을 하고 나서 그들의 그 운구를 하는 모습을 찍어놓은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시리즈로도 돼 있고 바라봄, 즉 다큐멘터리 작가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해서 소재적인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작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도메인이 있으니까 들어가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검색을 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하나의 대표적인 스토리를 한번 소개를 해 드립니다. 메리 클레버터라는 작가죠. 이 저널리스트는 우리가 말하는 케네디 저널리즘상도 받았고요. 또 2번에 걸쳐서 프리처상도 받았고, 올해 또 2020년에 프리처상에 노미네이트된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이제 어떤 부탄의, 앞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부탄의 그 무희들, 즉 춤추는 여성들에 대한 시점으로, 같은 여성의 시점에서 바라봄을 다큐멘터리 형태의 어떤 스토리텔링으로 만든 것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보면 무작정 이렇게 상경을 하잖아요. 가난하니까 도시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도시로 들어온 소녀들이
불교 국가지만 나이트클럽이 있어가지고 그 나이트클럽에 무용수로 일하면서 도시에서 생계를 이어나가는 과정을 이제 보여줘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술집이 나이트클럽에 모여 있는 남자들이 소녀들을 유혹하거나 또는 뭐라 그럴까요? 술을 마시거나 이러면서 이제 그들의 열악한 생활 자체. 그래서 부탄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삶의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지만 그런 나라에도 한쪽에 그늘진 부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찍은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도메인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기본적으로 되게 다양한 형태로 이들의 생활상, 이들이 이제 그 영업시간 전에 그들이 모여서 하는 행위, 그 다음에 영업시간 중에 모습,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두 번째, 시사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시사성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이거죠. 포토 스토리라는 것은 시성도 중요하고요. 또 시사성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들은 보통 일간지 뉴스 섹션에 되게 자주 올라옵니다. 이 자주 올라오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아이디어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자, 이제 마스크를 중심으로 해서 뭐 지하철 안의 모습 또는 공항 모습 이런 것들을 좀 찍었는데요. 이런 것들 자체가 하나의 소재로서 여러분들의 스토리텔링의 소재로서 작용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인물 유형에 대한 부분들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 인물을 바라봄에 사진작가가 어떤 식으로 바라볼고 또는 그 작가를 어떤 식으로 초이스할 것이냐, 인물을 초이스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메이틀랜드 에디라는 그 라이프지의 편집장은 이런 얘기를 했죠. 훌륭한 포토 에세이는 사람과 관계다. 즉 그것은 인간의 딜레마, 인간의 도전, 인간의 고통을 말해준다. 즉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의 한 인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좋은 또는 훌륭한 소재의 스토리텔링, 포토 스토리의 기본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일반적으로 사람에 관한 포토 스토리를 제가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요. 유명인사, 유명하지 않지만 흥미로운 사람, 또는 새로운 트렌드를 리드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나누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종편에서 방송들을 보면 휴먼 스토리들이 되게 많습니다. 휴먼 다큐가. 그래서 뭐 나는 자연인이다. 이건 뭐 우리가 말하는 새로운 트렌드의 한 유형이지만 알려지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찾아가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유명인사의 그 인생 마이웨이 뭐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건 우리가 다 아는 유명인사가 그동안 브라운관에서 사라졌든지 아니면 그동안의 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진솔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톡톡하게 요즘은 이제 그 유튜브들이 방송에 많이 출연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작업들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 개의 범주로 인물 유형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눠진 인물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스토리텔링을 짜면 기본적으로 주인공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형태 또는 이야기가 되는 스토리텔링의 구조를 쉽게 짜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유명인사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인, 연예인, 그 다음에 뭐 명사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 대중 잡지를 보다 보면 항상 들어가 있죠. 누구누구의 무슨 뭐 라이프 스타일 또는 누구누구가 입는 의상 또는 누구누구의 하루 등등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물 섹션을 안 갖고 있는 잡지는 없어요. 그리고 그런 인물 중에 누구를 컨택해가지고 그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로 만들어낼 것이냐, 즉 사진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죠. 물론 우리 사진 잡지에서도 우리 뭐 작가를 찾아서 또는 뭐 어떤 작가가 어떤 작업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보여주는 이런 부분들도 똑같이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지명도가 있는 인물이냐 아니면 새로운 시도를 한 사람이냐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분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유명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부분들은 사진전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무슨 뭐 파리의 연인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유명 인사를 찍었던 작가가 그 유명인의 초상을 가지고 또 전시를 하는 뭐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일단 유명 인사를 접근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다른 두 가지 안을 찾으셔야 되죠. 뭐 유명하지는 않지만 흥미로운 인물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고 가는 사람을 찾는다든지 이렇게 찾으시면 그 인물을 중심으로 한 굉장히 다양한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흥미로운 사람이죠.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흥미로운 일을 하거나 기행을 일삼는 사람들도 멋진 포토 스토리텔링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TV 프로그램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 뭐 산호라면 등등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사진을 갖다 놨는데 이 사진은 쿠바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 쿠바 국립발레 학교를 촬영을 하다 보니까 동양인 학생이 한 명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일본인 여학생이던데 그래서 시간이 만약 있었으면 뭐 짧은 기간 동안에 쿠바 여행이었지만 시간이 있었으면 그 여학생에 대해서 왜 쿠바까지 와서 소위 말하는 발레 공부를 하고 있는지 또는 쿠바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학생의 꿈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되게 이제 그 쿠바인들 사이에 홍일점으로 딱 한 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직접 취재하면 왜냐면 이제 문화가 서로 다르잖아요. 동양 문화를 가지고 있는 심리, 그 동양인이 바라본 쿠바 이런 것들을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뭐 일정이 너무 짧아서 그냥 오긴 왔지만 만약에 다음에 간다 그러면 미리 섭외를 해서 그런 과정을 한번 만들면 흥미로운 인물이 중심이 된 포토 스토리가 완전히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데이브 요더라는 그 작가의 현상금 사냥꾼, 이제 미국의 경우죠. 미국의 경우인데 현상금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현상금이 내걸리면 그 범인을 잡아서 보안관한테 넘기면 경찰서에 넘기면 기본적으로 현재 현상금을 받죠. 현상금 사냥꾼들이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장면입니다. 물론 이제 이 작품들은 내셔널 지오그래피의 이미지 컬렉션 작품으로 돼 있고요. 밑에는 작가 홈페이지에 도면이 있습니다. 자, 다양한 형태로 그리고 여러 명의 현상금 사냥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이 각자 활동하고 있는 그 긴장과 범인을 잡기 위해서 잠복과 또는 잡고 난 다음에 어떤 희열과 이런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대표성을 지닌 인물이죠. 인물 이야기가 또 하나의 트렌드가 돼요. 근데 대표성을 지닌 인물인데 아래 예제 사진은 가족의 탄생이라고 작년도 수원국제사진전에 저희 그 미학적 사진학교 멤버들이 촬영을 해서 만든 사진입니다. 물론 이제 미혼모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을 저희가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촬영을 해가지고 보여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요즘 이제 가족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게 바뀌잖아요. 뭐 1인 가족은 기본이고요. 그렇죠. 대가족이 사라진 지는 오래됐고 또 편부모 가족들이 많죠. 또 외국인하고 결혼한 그런 또 이민자 가족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새로운 가족의 탄생, 새로운 가족의 형태로서 모자 가족을 중점적으로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그들이 그 아이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런 부분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한 60점 가까이 수원국제사진전에서 전시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소위 얘기해서 시대의 트렌드 자체가 이렇게 흘러가니 그들의 대표성 있는 새로운 가족 형태를 이루고 가족이라는 구성원을 만들고 있는 그 소위 말해서 편부모 가족을 촬영한 그런 사진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진전이라고. 자, 기본적으로 사진가는 추상적인 이야기를 대표하는 주제로 뽑고 싶어 해요. 좀 이상적이고 그럴듯한 것을
찾고 싶어 하는데, 이 언어적으로도 말씀드리지만 추상적인 거, 뭐 지고지순한 사랑, 이게 추상적이잖아요. 이게 사진으로 표현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인물이 등장하면 그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부분, 그 인물의 사랑을 풀어나가기는 쉽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지고지순한 사랑을 어떻게 풀 거냐 이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여파 사진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재난 이후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사진들도 있습니다. 또는 독거노인들의 삶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또 그들의 공동체, 독거노인들이 살고 있는 어떤 뭐랄까요, 아파트라든지 이런 걸 집중적으로 또 보여줄 수도 있죠. 그래, 시청자들은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은 그 평범한 사람들이 겪고 있는 불행이라든지 그들의 행복에 대해서 더 많은 공감을 갖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예제 사진을 든 건 이제 그 도시양봉에 대한 것을 예제로 들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환경 문제가 지극히 전 지구적으로 뭐랄까요, 이렇게 와 있죠.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와 있는데, 도시에서 이제 그 양봉을 한다라는 건 이제 그만큼 도시가 정화된다라는 얘기인데, 미국에서 이제 옥상에다가 양봉을 하는 모습을 취재를 했던 그런 이제 포토 스토리입니다. 자, 오늘은 시리즈 사진으로 스토리 담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총 5가지입니다. 스토리 찾기, 그 다음에 사진으로 스토리텔링 하기, 스토리를 말하기,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인물 이야기의 유형 찾기, 이렇게 3가지 요소가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다음 주에 강의할 내용으로서는 시각적 일관성을 어떻게 갖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내러티브가 있는 스토리텔링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4부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